이순신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 고수에게 배우는 진짜 돈 공부 시간,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예, 오늘 아주 핫한 이슈를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치요. 자, 암호화폐. 네. 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은요, 비트코인 주식 전문 채널 엠리치 TV의 김 PB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암호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본 적 있어? 없대요. 근데 거래는 돼요. 그래서 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왔다 그리고 갔다 하는 이거를 건지. 금처럼 채굴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그 채굴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금은 채굴하면 금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건 채굴하면 어디에 이 가요? 코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은 코인이고. 그렇죠. 코인이면 뭐 동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질문이 좀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주 바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죠. 이걸 누가 처음에 생산했어요? 누가 캐낸 거예요? 암호화폐를 개발한 사람은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통 시작으로 보는데 네. 비트코인 전에도 원래는 뭐 해시캐시 뭐 이런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진 네. 해킹도 안 되고 안전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네. 수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최초라고 보고 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개발했는데 일본 일본 사람이네요. 사람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일본 사람인지 네. 어떤 사람이 개발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하여튼 않았어요. 이름은 그래요. 네, 그렇죠. 어쨌든 나카모토 사토시. 네, 사토시. 네, 맞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채굴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채굴을 했다고 그걸 믿는 것도 희한해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네. 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뭐 1년에 몇 개 정도 채굴이 될지 그리고 몇 년마다 이 채굴되는 양을 줄일지 늘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도 네. 이제는 더 이상 금광에서 더 캘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거든요. 네, 그렇죠. 아, 일정량을 캐면은 네. 이 비트코인도 끝이 네. 나느냐? 근데 전 세계 컴퓨터가 이걸 컴퓨터에서 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매년 4년씩마다 네.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감. 채굴되는 양이 네. 4년마다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100만 개에서 그 다음에는 뭐 1,8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총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이제 아직까지 채굴이 안 된 암호화폐들이 있는 아, 거죠.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는 게 몇 개예요? 매번 이제 채굴이 되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대충. 못했는데 한 절반 이상? 1,800만, 1,900만 개 정도는 다 채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 3분의 네, 그렇죠. 2가 지금 얼마 안 채굴이 된 남았어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으면 이게 희소 가치도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이제 이유도 되게 크다고 봐요. 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돌고 돌면서 이거는 더 가치를 더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2,100만.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이나 네. 다이아몬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매년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소수의 기업이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이제 유통량을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량은 매년 늘어가는데 이제 가격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아, 떨어지지 않게 조절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발행량도 이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채굴되고 있는지, 그 채굴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어느 정도 오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죠. 그래요? 네, 귀금속이랑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아, 귀금속에 비교하면. 근데 사실은 이게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돈처럼 거래가 되고 쓰이려면 변동성이 완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달러가 오르고 내린다고 그래도
오늘 뭐 달러가 1,100원 하던 게 내일 갑자기 3,000원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전에 보니까 6천 얼마였다가 한번 5천 얼마로 한번 푹 떨어진 적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뭐 전기 자동차 살 때 이걸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랬던데. 테슬라.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오늘 사러 오늘은 6,5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들고 아 내일 가서 사야지 했는데 내일 갔더니 4천만 원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더 들고 네, 가야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꼬집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어떤 예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수익이 크게 나야겠어요? 아니면 적게 나야겠어요? 크게 나는 게 수익이 좋겠죠. 크게 나는 게 좋죠. 큰 돈 벌려면 크게 나야겠죠. 그렇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이 올라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변동성이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돈 벌기는 변동성이 큰 게 좋죠. 그렇죠. 네. 많이 수익을 보려고 하면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기회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변동성이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동성을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도구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우리의 몫이고 사실 변동성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긴 알겠어요. 눈이. 아니 우리는 근데 변동성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취약하잖아요. 우리 같은 새가슴은 이게 못하지. 위험해. 그러니까 투자 성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를 쭉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같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걸 언제 사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걸 언제 팔라는 얘기야? 진짜 이것도, 이러고 바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사는 거예요. 시점, 파는 그러면 시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그동안의 이렇게 추이 흐름 이걸 한번 살펴보면 투자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이 답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든 사실 투자 성향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암호화폐를 이제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한창 상승할 때 네. 그 이제 상승이 편승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자기 투자 성향마다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 요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면서 네. 역대 비트코인 이제 흐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아, 같은데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예요. 2019년부터 그냥 빡 올라가는 난리가 네. 났네, 난리가 났네. 저때 샀어야 되네, 저때. 네, 2019년에. 아, 요즘 몇 달 전에만 샀어도 괜찮아요. 대단하네, 대단해. 제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제가 노란 줄로 이렇게 쳐드린 요 이제 네, 반감기. 노란색 라인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반감기라고 적혀 있죠. 네, 네. 반감기가 뭘까요? 이게 너무 캘 것 같으니까 반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네, 네. 이제 매년 채굴량을 반으로 네, 네, 줄어들도록 만들어 놓은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채굴량이 천재네, 진짜. 별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래 말이야. 네, 그래서 채굴량이 매년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반감기인데 예.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이건 개인들도 솔직히 투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요 반감기 시즌 후로 가격이 크게 상승해요. 한번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그러네. 가격이 이제 8달러, 10달러 할 때 반감기 이후에 259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얼마나 얼마나 떨어지죠? 1,100달러에서 152달러까지 네. 하죠. 어휴, 저때 열 너무 배, 떨어졌다. 네네, 엄청 10분의 떨어졌다가 1 토막이네. 또 다시 이제 반감기 전부터 해서 가격이 상승 시작하더니 130배 급등을 해서 이제 2017년에 말씀하신 네. 그렇게 이제 이때 너도 나도 비트코인 얘기했거든요. 예 맞아요 네. 정말 뭐 미용실 가도 맞아요. 어디를 가도 그게 뭐야? 이러면서 다들. 그렇죠. 네, 어떤 개그맨이 계속 누나 인간이 비트코인을 사야 돼 그래서 얘는 아직도 이러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 맞는 얘기.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반감기 오고 나서 2017년 18년쯤에 가장 핫할 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거든요. 네. 이때 2,880만 원까지 하락 이제 상승을 했다가 네. 마이너스 84% 정도 하락을 합니다. 예. 그래서 30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해요. 저때 사야 돼. 자, 저때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반감기 오고 나서 지금 상승하는 상황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감기 오고 나서 보통 1년 정도는 강세를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1년, 2년 정도는 약세를 보입니다. 네. 약세를 보일 때 잘 샀다가 잘 묻어두는 거예요. 아. 거래소에서 사놨다가 그냥 앱을 지워버리고 그냥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앱을 지우라고요? 네네.
아예 보지 말라니. 아이고 궁금해라. 자주 나는- 볼수록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예. 나는 못하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반감기가 왔을 때 네. 가격 상승에 편승을 해서 네. 이제 짧더라 이제 많이 크게 수익은 못 내더라도 네. 어쨌든 전통 투자 자산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네. 반감기 상승할 때 편승해서 투자를 아.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반감기가 이제 몇 년도죠? 2020년에 왔으니까 다음은 2024년이죠. 2024년. 네.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가는 그 사이 어디쯤에 반감기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러면- 그 이제 반감기 요때 이제 반감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시작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락 없는 상승은 없거든요. 네. 언젠가는 하락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락이 올 때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0% 이상 손실이 났었거든요. 최고점 대비. 예. 그래서 그 최고점 대비해서 하락했던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질 거냐.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기업들도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관 투자자랑 그쵸. 기업이 들어오는. 지금 양상은 2018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네, 다를 다른 수가 점도 있는 있는데 거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2015년, 16년에도 이제 벤처 캐피털들은 계속 암호화폐 투자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신탁회사들, 암호화폐 투자하는 기업들 이때부터 계속 생기긴 생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큰 회사들이 많이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는 감안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럼 그걸 감수할 생각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반감기 요 이제 2017년 말에 반감기 도달해서 최고점 왔을 때도 네. 저 때 당시에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었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도 되고 지난 반감기에 어떻게 가격이 흘러왔는지를 분석해봐서 요걸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네. 이런 방법들도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반감기 패턴 분석해 보면 네. 이제 상승 폭은 작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 반감기 이후에 상승하는 이제 시기는 좀 더 길어지고 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6월까지는 일단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80%까지의 수익률 감소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꼬꾸라지는 게 뭐야? 꼬꾸라. 꺾이기 시작하면 흥분하지 마요. 아, 그럼 야. 지금 어떻게 투자라는 힌트를 잠깐 주신 것도 같은데 네네. 암호화폐에 투자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름이 암호화폐에서는 너무 낯설어서 암호화폐에서는 앞에 두 가지 정도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 생각하면 되는데 대장주 두 개. 그래도 조금 더 옥석을 가려주세요. 예. 자, 일단